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요. 이제 반려동물 기르고 계신 분들은 우리 동물한테도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그렇죠. 왔습니다. 네, 더우니까요. 더우니까요. 근데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왜 강아지 같은 경우에요. 한번 그 털 깎으러 가면은 이왕 간 김에 이러면서 쫙 깨끗하게 싹 밀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데리고 오면은 한동안은 이 친구가 약간 시무룩해져 있거든요. 그건 개마다 이제 다르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털 네. 다 밀어도 돼요. 저는 주변에서 그렇게 털 다 밀면은 아니야 이건 얘네들한테 옷을 다 벗기는 느낌이라서 싫어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 미는 거 말고도 거의 마취 없이 무슨 샤기컷 이런 거 하는 미용실도 있거든요. 네. 반려동물 미용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좀 그 수의사분이랑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바짝 안 밀어도 되거든요, 요즘에. 네. 예전에는 그런 거 반려동물 미용 자체도 발달하지 않아서 무조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클리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마저도 사실은 전문가인 수의사쌤하고 좀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주 가는 동물병원 있잖아요. 수의사쌤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게 반려인들이. 미용이라는 거는 이제 반려동물 피부 질환과 분명히 연동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이 꼭 상담하셔서 얼마에 한번 미용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미용 후에 피부 질환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미용 얘기하니까 네. 집에서 어떻게든 내가 돈을 좀 아껴보겠다. 네, 그리고 지금 털이 너무 빨리 자라요 우리 애는 이러면서 대충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죠. 네. 이거 약간 위험하게 느껴져서요. 네,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잘못해서 피부 이렇게 찝혀서 오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젖꼭지가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미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씩 내가 하는 게 늘어가면은 이게 어느 선까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내 반려동물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럼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왜 자가진료가 네. 좀 금지되잖아요. 네,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수의사법 10조에 수의사만이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거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시행령 시행 규칙에 넣어놨는데 그 나머지 예외 조항들은 저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의과 대 학생들, 아직 수의사가 안 된 학생들의 실습행위, 봉사활동행위, 물론 수의사 면허를 가진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응급 상황에 처한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이런 건 다 저희가 이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라면 자기 소유의 동물이라면 어떠한 진료 행위를 해도 불법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동물학대 이슈들이 터졌잖아요. 직접 수술도 하시고 주사도 놓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모든 동물은 아니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올해 7월 1일부터 그 조항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의 자가 진료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7월 1일부터. 근데 네. 이거 자가 진료가 금지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단체에서 네. 잘못된 광고를 해서 맞아요. 반려인들이 혼란을 좀 일으켰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이게 처음에 이렇게 계획이 잡혔을 때 이제 뭐 약도 못 바르게 됩니다. 약도 못 먹이게 됩니다. 모든 간단한 처치도 다 동물병원 가서 해야 됩니다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보호자분들이 오해를 하셨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사람한테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 됐다고 보면 돼요. 아, 네. 사람한테 하는 똑같은 수준. 그렇죠. 저 어릴 때 뭐 이게 놀다가 무릎 까지면 엄마가 연고 발라주고 제가 연고 바르고 하잖아요. 뭐 약도 제가 먹고 하잖아요. 이런 수준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집에서 직접 안 하고 병원 가서 하는 것들은 이제 동물병원 가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주사행위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도 동물 보호자분들이 그 선동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약도 못 먹이냐, 약도 못 발라주냐라는 그런 질문도 많고 의문이 많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침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침이 마련되려고 한다라는 게 알려졌는데 그 내용들이 참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지금 4가지 지침이 마련이 됐어요. 네. 그 지침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안인데요. 이게 지금 외부로 알려졌거든요. 이걸 좀 불러드릴게요. 지침 마련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동물 보호자가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적은 진료 행위를 통상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진료를 허용하겠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검토, 의료법 사례, 외국 사례, 법무법인의 의견을 검토 반영해서 만들었다.
라고 해서 만든 지침이 4가지예요. 첫 번째,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행위. 문제 없죠. 네. 두 번째, 동물의 피하, 가로 열고 피부 아래에 약을 주사하는 행위. 모든 피하 주사 행위를 허용한 거거든요. 세 번째,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 행위, 가로 열고 근육 주사 등. 그러니까 수의사의 진료 처방이 있으면 근육 주사도 해도 된다라고 또 허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그러니까 1번, 4번은 지금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당연히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는데 2, 3번이 문제거든요. 2, 3번의 공통점이 주사 행위가 주사 있네요. 행위인데다가 심지어 대부분의 약들이 그 반려동물한테 투여되는 경로가 이 피하 주사 경로로 가요. 그런데 지금 모든 피하 주사를 그대로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네. 사람한테 해도 되는 네. 정도의 행위를 동물한테 해도 된다. 반려동물에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한테 아무리 간단한 주사라도 그럼요. 엄마 아빠가 직접 놓진 않거든요. 그럼요. 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아니면 제가 직접 이렇게 주사 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사 직접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유 큰일 날 소리. 주사기를 살 네.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살 수 있어요? 주사기를 살려면 사실은 살 수 있어요. 지금 저는 그 사실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뭐 인터넷에서도 팔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죠.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의 주무부처라고 하는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지침으로 이걸 쓰려고 하는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 상식적으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뭐 전문가니까 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도 의사 면허증. 면허증을 가진 네.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은 딴 분야를 그러니까요. 겸하려고 하면은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된대요. 그럼요. 그리고 수련이 과정을 또 거치셔야 된대요. 그럼. 그래서 간단하게 주사를 놓는 거라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치부되는 행위조차도 그분들은 아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주사행위라는 것 자체를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는 거는 주사행위를 중요하지 않은 진료행위라고 본다는 건데요. 아 왜? 아, 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이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정확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봤지만 동물이 우리나라의 민법 98조의 물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을 좀 삭제해주고 헌법에 동물권, 동물의 권리를 명시해달라는 움직임이 지금 많잖아요. 공약들도 네. 나왔고 그런 상황인데 당장 그 담당 부처의 농식품부는 여전히 동물을 이렇게 사랑과 다른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이 자가 진료 행위가 금지가 되면 피해를 보는 곳이 있어요. 사실 보호자분들도 지금까지 하던 분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강아지 공장, 동물 생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다 항생제든 백신이든 다 자기가 접종하고 있거든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개농장입니다. 개농장. 이 식용견 키우시는 분들이 싼 단가로 이 개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진료를 다 자기들이 하거든요. 백신도 자기들이 접종하고 아픈 것 같으면 항생제도 자기들이 사서 접종하고. 사실 이번에 동물보호단체들이 이 자가진료가 막히면서 주사행위가 금지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거 찬성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막히는 걸 찬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식용이랑 강아지 공장 같은 번식업들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허용해 버리면 그거 그대로 다시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동물 생산업자 일부겠죠, 물론. 그다음에 개고기 농장들, 육견협회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농식품부가 이걸 허용하는 지침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개식용을 반대하지만 네. 개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항생제가 몇 번 투여됐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드시는 거니까 위험한 거고 또 하나가 저희가 개농장이라든지 개사육장 이런 데서 굉장히 강아지 공장 끔찍한 장면들 많이 봤는데 그게 하나도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자가진료 금지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수의사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어떤 누명을 썼냐면은 니들 결국 돈 문제 아니냐, 경제적으로 니들이 모든 걸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물을 생명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말 그대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주사 행위 자체가 자가 진료 행위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수의사쌤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된 게 작년에 SBS TV 동물농장에서 5월 15일 날 강아지 공장 이슈를 터뜨렸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농장주가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내꺼내고 자기가 주사기로 직접 정액을 채취해서 인공수정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그 제왕절개 수술 막은 것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속해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뭐 반려인들 중에서도 아무리 숙달되신 분들도 네. 주사 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걸 하고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자가진료 금지 조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 하실 그럼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 실제로 자가 접종을 하다가 부작용이 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데일리베이스에서도 사례를 많이 모아놨거든요. 대표적인 게 보호자분이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백신 접종을 하다가 놀래가지고 애가 움직이니까 바늘이 부러져서 박힌 경우, 그리고 수술로 100몇만 원 이상해서 다시 제거했거든요. 그다음에 약국에서 백신 접종 동물병원에서 잘 하시다가 우연히 동네 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 판다는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처음으로 백신을 사서 접종했다가 애가 쇼크로 죽은 사례. 죽은 경우가 있어요. 안산에 사시는 보호자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셔서 약국에서 파는 거 제발 좀 막아달라. 나처럼 정말 실수 한 번에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를 잃었고 자기는 이걸 부모님한테 비난받을까봐 애가 다른 일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 자기가 주사 나서 죽었다는 말도 못하겠다. 근데 그분은 평생 아마 죄책감에 시달리실 죄책감 거예요. 시달리죠.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슨 돈벌이 동물병원의 수의사들의 돈벌이 수단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지침을 마련하는 그 근거로서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 전문가 검토를 누구한테 받았나라고 그러니까 그 알아봤더니 전문가 속에 당연히 수의사쌤이 있겠죠. 네, 당연히 이제 수의사분들한테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일부 수의과 대학의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했더라고요. 이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농식품부에서 관계 전문가 가로 열고 서울대 등 4개 수의과 대학 교수들을 만나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지침을 마련했다. 자문회의를 무슨 거창하게 거친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 담당 공무원이 동물병원 그 수의과대에 가서 그 교수님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면담을 한 거예요. 한 30분에서 2시간 사이로. 얘기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 동의를 했냐? 저희가 직접 다 확인해 본 결과 적극적으로 동의한 교수님들은 한 명도 없었고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빨리 가라, 내 이름 절대 넣지 마라 이랬고 어떤 교수님은 피하 주사는 수의사의 지도 처방 아래 예외적으로 당뇨병에 걸린 동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하루에 2번씩 맞아야 되니까 수의사가 처방해주면 수의사가 밀리미터까지 계산해주면 그러면 집에 가서 보호자가 놓는 요런 예외적인 피하 주사는 허용할 수 있다.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사람도 하니까. 사람한테 하는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제일 쉬운데 그래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마치 그 교수님들이 다 찬성한 것처럼 그것도 무슨 자문회의를 한 것처럼 문구를 만들어서 지침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근거 없이 명분 없이 만들어진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은 어떻게든 저희가 막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단체 연합 중에 한 동단협이라는 연합체에서는 이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그 담당자를 적폐 세력으로 묶어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원을 넣어서 그 사람 자르기까지 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하나가 좀 제정되기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저는 그러니까 이 위클립에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은 개정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맞아요. 제대로 하나 만들기도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동물 보호법이 나올까? 그러니까요. 복지까지는 안 바라고요. 네. 동물 보호 제대로 된 동물 보호법이 나올까? 늘 그러니까요. 참 절망을 근데 하게 이건 되는 것 진짜 같아요. 100% 농식품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이렇게 농식품부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동물보호 업무를 차라리 환경부로 옮겨달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의사들도 자꾸 이러니까 옮겨달라고 나오는 거 차라리 보건복지부로 빼달라. 농식품부 그 면허증 반납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는 선택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생산자, 산업계 위주의 단체가 맞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요. 그렇죠. 동물보호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동물보호 업무에 대해서만은 생산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게 농식품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게 절대 그 일부 정말 그 병원비 몇천 원, 몇만 원 아끼려고 자가접종하는 보호자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듣던 보호자분들 억울하실 것 억울하죠.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일부 이해 단체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면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참 문제예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 저변에 의식 저변에 동물을 바라보는 의식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람과 같은 생명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동물을 생명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선에서만 출발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 수준의 저는 법이 제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멀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더불어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보호단체나 수의사쌤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반려인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위클리프의 황당무계 오늘도 나 좀 유쾌한 씁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가 너무 없네 요즘. 네. 위클리프의 아마 한 50년 정도 하면은 네. 유쾌한 얘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죠. 네. 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좀 더 빨리 동물이 존중받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클리프의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